오늘은 제가 일했던 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총 360만원을 만들어낸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를 중퇴하고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 중이라는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을 설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비즈니스 세미나 교육을 매주 듣고 있었어요. 이 교육을 듣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기차로는 2시간, 기차역에서 비즈니스 세미나가 열리는 곳까지 2시간, 편도로 총 4시간이고 왕복으로 한 8시간 정도 걸렸던 셈이죠. 이 짓을 한 6주 정도 반복하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제 상품을 홍보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는 지방에서 그 사업을 현실화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이전에도 많은 사업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패를 다시 한번 맛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직도 부모님 앞에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나 봅니다.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이 사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그래서 지방에서 저보고 집도 제공해 주시고 반찬도 자주 해주시면서 저에게 앞으로 지방에서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제 내면 속에서는 꿈을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때 막상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려니까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사업한다고 하면 또 한 소리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결단은 앞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온전히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저 창업에 진지하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했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흔쾌히 도전해봐라, 너 잘 준비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속에서 힘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이 제 꿈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준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가족과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그 뒤의 일은 순탄하게 처리가 됐죠. 그동안 다니던 빵집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2주 뒤에 서울에 올라가야 돼서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2주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을 잡았죠.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됐던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만의 사무 공간이 필요한데 고시원에서 일을 하기에는 고시원이 너무 좁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매주마다 다니는 비즈니스 세미나를 운영하는 대표님께 제 고민을 좀 털어놔왔죠. 제가 이번에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혹시 대표님 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다면 제가 좀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대표님께서는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공간 남으니까 여기서 일해도 된다 라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반 평범한 회사였다면 제가 상상도 못했겠죠, 이런 건. 그렇게 제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고시원에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던 도중에 여기 대표님께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던지셨어요. 여기 월세가 600만 원인데 매달 고정비로 60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2주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실제로 토요일에 열리는 비즈니스 세미나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곳이 빈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해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뒤에 잠에서 깨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 공간이 사업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니까 1인 격가나 초보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공유 오피스를 하면 어떨까? 근데 공유 오피스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뭔가 나만의 콘텐츠를 더해야겠다. 이 공간에 몰입이라는 콘텐츠를 한번 입혀보자. 요새 몰입형 스터디 카페도 있듯이 몰입형 공유 오피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처럼 사업에 진지하게 임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서비스를 열어보자.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시던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려봤죠. 그랬더니 해봐, 지원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수익은 5대5로 배분해줄게, 정말 이렇게 흔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어로 인해 손해볼 것이 없고 저 또한 손해볼 것이 없었어요. 잘 되면 대표님은 월세를 절감할 수 있었고 저는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윈윈 관계가 정말 명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 사업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3일 동안 기획하고 글로 줬고 정리하면서 그 뒤에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작성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했죠. 그 결과 총 17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그중 12명의 사람들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에게 결제를 받아냈고 36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점 중 하나는 돈은 결국 생각으로 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에 따라 내가 버는 수입이 결정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관리하고 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시야를 확장해야 되는구나 를 느꼈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 이름은 팀 몰입입니다. 단순히 공용 오피스를 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같이 정말 주에 100시간씩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주에 100시간 이상 몰입할 자신 있는 사람들만 인터뷰로 선별을 했죠.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설레이는 점은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자신의 일에 신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2명이 모인다면 도대체 어떤 에너지가 발생할까?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질까? 이런 정말 큰 기대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제 주변에 제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고, 제가 하려고 있는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저에게는 비전이 있고 신념이 있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동을 할 때 주저함이 없어졌죠. 저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2년 동안 거의 삽질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업을 세우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서야 그 빛을 발휘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올라왔었어요. 물론 앞으로 저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실패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이 행복함을 충분히 즐기겠습니다.